폰에다가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단축어의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시면 굳이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단축을 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해 모양은 아침 조회고 집 모양은 집에 가자, 종례 때 쓰는 그 단축 아이콘인데요. 그러면 아침에 조회할 때 해 모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선생님들끼리 조회 때 쓰실 그런 앱들이 짜자작 해서 나온 거죠. 학급 알림장을 선생님이 보시면서 그 메신저에서 옮겨 붙인 것들,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옆으로 각 과목의 부장들이 숙제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숙제가 언제 있고 이렇게 공유 폴더 하나만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선생님께서 자료 같은 것들을 학급 사진도 공지사항들도 아이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다고 했었죠. 오늘은 005 학생이 점심시간에 상담하러 내려오자.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공지사항이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나와 있고요. 오늘 날씨는 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동작 추가를 누르시고 앱 및 동작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조종례를 쉽게 하는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PC 각종 북마크를 활용을 해서 조종례를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물론 교실에 컴퓨터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매일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조종례 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것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선생님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교실에 올라가도 모든 정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려면요, 단축어를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해 모양 있죠. 이 해 모양은 아침 조회 때 쓰는 단축어고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아침 조회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앱들이 나오게 만들 수 있고요. 종례라고 해서 모든 앱들이 나오게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교실이 시끄러워서 선생님 목소리가 핸드폰이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폰에다가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단축어의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시면 굳이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단축을 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해 모양은 아침 조회고 집 모양은 집에 가자, 종례 때 쓰는 그 단축 아이콘인데요. 그러면 제가 한번 아침에 조회할 때 해 모양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선생님들끼리 조회 때 쓰실 그런 앱들이 짜자작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학급 알림장을 선생님이 보시면서 그 메신저에서 옮겨 붙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놓고 학년부 전달사항 이런 게 있고 교무부 전달사항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올려서 옆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앱을 없애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목의 부장들이 숙제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숙제가 언제 있고 행사가 뭐가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럼 선생님은 그 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다른 과목 시간은. 하지만 여기를 보면서 내일은 동아리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국어 숙제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확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캘린더 앱이 나와가지고 캘린더 앱으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필요한 앱들이 순서대로 쫙 나온 거예요. 제가 이런 단축어를 만드는 방법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 자료에다가 권장도서 리스트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봐 라고 조종례 시간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학년 부장 선생님들한테 받는 정보는 엄청 많지만 이게 아이들한테 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상당히 이러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데 이렇게 공유 폴더 하나만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일정 그리고 자료 같은 것들을 학급 사진도 공지사항들도 아이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 핸드폰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확인시켰으니까 자, 오늘은 005 학생이 점심시간에 상담하러 내려오자. 누구는 2교시 때 쉬는 시간에 내려오자. 이거를 선생님이 보면서 006 학생은 상담을 했지라고 체크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상담도 됐고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공지사항이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도 나와 있고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에 대해서도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보여줄 때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여러 창이 지금 열린 거잖아요. 탁 해가지고 오늘 날씨는 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라, 아니면 미세먼지가 오늘 심하니까 외출 자제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급식 메뉴 오늘 뭐니까 뭐다,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회 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요. 종례 시간에는 집 모양이죠. 집 모양을 누르면 아까랑 똑같은 것이 나올 거예요. 근데 조금 청소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또 학급 알림장도 얘기해주고 구글 캘린더 가서 학급 공유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이런 거 넣어놨다, 자료 넣어놨다,
그 다음에 오늘 청소는 누구다. 1분단, 2분단, 특별교실 청소, 진로 청소는 누구다. 선생님이 핸드폰 보시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식이나 학교 홈페이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확인시킬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물론 PC로 하면은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니까 더 확실히 인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미러링이 가능하죠. 뭐 동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선 미러링 HDMI 케이블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는 일단은 아이폰이고요. 물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USB 루팅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앱들이 짜자작 나오게 만드는 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아이폰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단축어라는 그런 앱이 있어요. 단축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어떤 말이나 어떤 아이콘을 클릭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필요한 앱들이 쫙쫙 나오게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축어를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단축어 453개를 쓰고 있죠. 폴더별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축어들이 쫙 있는데 어쨌든 일단 모든 단축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 변경 그렇게 하시고 아침 조회 그냥 아침 조회해서 말로 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아침 조회라고 쓰시면 되고요. 좀 시끄러워가지고 핸드폰도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저희는 단축어 아이콘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동작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인터넷 주소라든지 앱을 여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캘린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동작 추가를 누르시고 앱 및 동작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앱 열기라고 하는 거예요. 앱 열기. 이 앱 열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 앱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 캘린더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뭐 네이버 캘린더도 관계없어요.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같이 쓰는 공유 캘린더가 뭐냐에 따라서 그럼 이거 벌써 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URL을 보여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상담 일지가 나오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러면 상담 일지는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그 상담 일지가 되어 있는 문서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청소라든지 상담 현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마 상담 현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나오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 맨 위에 세 개의 버튼 있죠. 이 세 개의 버튼을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공유 및 내보내기가 있잖아요. 이 공유 및 내보내면 링크 복사라는 게 있죠. 링크 복사를 하면은 지금 URL이 지금 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기서 그 URL이 열리게끔 하면은 자동으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URL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냥 URL이라고 치시면 여기서 URL 열기라는 게 있죠. URL 열기를 저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URL 열기가 돼 있죠. URL 열기를 URL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선생님 방금 복사를 했잖아요.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방금 URL 열리게 한 거는 어차피 URL이 열리긴 하는데 URL이 열리면서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구나 해가지고 자동으로 구글 스프레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요. 구글 드라이브도 URL을 집어넣으면 구글 URL이 열리면서 구글 드라이브 앱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한 거를 한번 아침 조회라는 논문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제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구글 캘린더가 열었고 그 다음에 상담 일지가 열렸죠. 두 가지 연속 열렸구나. 그러면 나는 구글 드라이브가 열리게 하고 싶어.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열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다시 이 단축어 가셔가지고요. 오른쪽 세 개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다시 편집을 하시는 거죠. 더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공유 폴더가 열리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서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예전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 공유 폴더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지 않고 바로 여기가 나오게끔 만들겠다 하시면은요, 이미 얘도요, URL이라는 게 다 있어요. 오른쪽 위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링크 복사가 있죠. 그러면은 이 링크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구글 드라이브가 저절로 열리게끔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뭘 하셔야겠죠? URL 열기를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이미 제가 한번 URL 열기를 썼기 때문에 바로 다음 동작 제안이 나오죠. URL 열기 해가지고 URL에다가 구글 방금 옮겨 붙인 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이 두 번째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열렸고요. 세 번째 거는 구글 드라이브가 열리는데 바로 가장 제가 필요한 학급 공유 폴더가 바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날씨 같은 거는 진짜 인터넷에서
날씨에 해당하는 인터넷 주소가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창을 하나 연 다음에 저는 일단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날씨라고 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날씨고 미세먼지까지 나오니까 이 아래 보시면은 공유하기가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복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URL이 복사가 됐는데 단축어로 다시 돌아와서 URL 열기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방금 옮겨 붙였던 붙여넣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침 조회를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캘린더가 열렸고 상담이 열렸고 말보다 더 빨리 돼가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네 가지를 다 열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맨 끝에 열린 것부터 선생님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 끝에 열린 것이 알림장이 나오게 하면 되겠죠. 아까 같이 단축어에 가셔서 하실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가장 끝에 오게끔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구글 캘린더가 가장 첫 번째 보이게 하고 싶다 하면 이게 맨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제일 아래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해서 제일 아래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다시 아침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 구글 캘린더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림장 같은 거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아침 조회하면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뜨게 됐는데 아침 조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콘으로 클릭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단축어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 오른쪽 아래에 공유하기 아이콘이 있죠. 홈화면에 추가를 누르시고 하시면 되는데 이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든다. 아이콘을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아침 조회 옆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사진 선택해서 선생님께서 사진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정말 이것도 귀찮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아이콘은 조금 보기 싫다 하시면은요. 취소를 누를게요. 아이폰에서 제공해주는 아이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아이콘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콘 선택에 가시면 요 아래 보시면 나는 아이들이니까 사람 우르르 많은 거를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완료 하시면 이제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맨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홈 화면에다가 추가를 누르시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정말 홈 화면에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침 조회가 나오는 거죠.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만든 그 단축어가 바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맞는 상황에 여러 가지 URL이 열리고 여러 가지 앱들이 열리게끔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단축어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